안녕하세요. 서지심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강 신경계 수능 3점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없고요. 3점 테스트보다 2점 테스트가 오히려 더 기본적인 문제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확장이 되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그림은 대뇌의 운동령의 겉질 기역과 감각령의 겉질 니은에서 각각에 연결된 사람의 신체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무릎과 연결된 부위이고 B는 손과 연결된 부위이다. 기역. 기역은 대뇌의 좌반구에 속한다. 자, 이쪽에 전두엽이 있죠? 여기 눈이 있을 거야. 그렇지? 어느 쪽이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아, 그러면 좌반구에 속하는 거 맞네요. 니은. A가 손상되면 무릎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대뇌의 운동령, 무릎을 움직이는 부분이 손상됐단 말이야. 그럼 무릎 반사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왜? 무릎 반사는 무슨 반사야? 척수 반사. 그렇죠? 그래서 척수 반사는 일어나고요. 대뇌에서 의지로 명령하는 무릎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요거 꽤 괜찮은 함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디귿. B가 손상되면 손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감각령이잖아. 운동령이 아니고. 감각령이면 뭐야? 손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을 느낄 수 없겠죠. 그래서 또 틀린 말. 그러면 기억만 맞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봅시다. 다음은 말하기와 관련된 대뇌 겉질에 대한 자료이다. 그림 가는 단어를 보고 말할 때, 나는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할 때 대뇌 겉질에서 활성화되는 영역과 순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대뇌 겉질의 운동령과 감각령 중 하나이다. 자, 그럼 보고 말할 때 여기가 보는 데겠죠? 저희가 시각이 형성되는 곳이고 B를 거쳐서 A를 거쳐서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기억이 말할 때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운동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듣고 말할 때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기서 시작되죠. 그렇지? 듣고. 그러니까 여기가 청각령 해당하겠네요. 똑같이 B 거쳐서 A 거쳐서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기억. 기억은 운동령이다. 맞는 말 되겠고. 니은. 대뇌 겉질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담당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렇지? 보는 것은 후두엽. 듣는 것은 측두엽에서 담당합니다. 맞는 말 되겠고. 디귿. A와 B 중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영역은 B다. A가 손상되면 뜻은 이해하는데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A가 손상돼도 이해는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영역은 B일 수밖에. 그렇죠? B가 손상되면 뜻을 이해를 못해. 의미 없는 단어를 말해. 말은 할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정답 5번 돼요. 다음 3번 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이 눈과 손에 각각 연결된 경로의 일부와 뇌와 척수가 연결된 경로의 일부를 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가나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가 각각 일어날 때 신경 A에서 F 중 일부가 관여한다. 자, A는 감각뉴런이죠. 눈에서 뇌로 가는. 그렇죠? B는 뇌에서 눈으로 가는데 중간에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신경계고 교감이다, 부교감이다? 부교감. 절전이 길고 저루가 짧죠. 그 다음에 C는 손에서 척수로 들어오는 감각뉴런이 되겠고, 그 다음에 F는 손으로 움직이는 체성 운동신경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가와 나가 일어날 때 모두 관여한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동하자 동공이 축소되었다. 빛을 감지한 거죠?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았다. 빛을 감지한 거죠. 그러니까 A는 둘 다 관여해야 되겠지. 다음 니은. 다가 일어날 때 흥분은 EC, 뇌, DF로 전달된다. 눈을 감은 채 가방에 손을 넣고 더듬어서 그럼 E가 관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필통을 잡았대요. 그러면 뇌로 전달해야 될 것이고 뇌에서는 손을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내려야 되겠지. 그래서 EC, 뇌, DF 순서 맞는 말 되겠네요. 다음 디귿.
B와 F는 모두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이거 틀렸죠. B는 부교감이니까 자율신경계, F는 체성신경계.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요. 정답 3번 됩니다. 4번 볼게요. 그린 가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A와 B를 나는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부교감이죠. 길고 짧죠? 그럼 여기 어디야? 중간네. B는 교감이죠? 그럼 여기 어디야? 적수.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죠.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아니지. 중간내에 있습니다. 니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니은과 디귿이 같다. 근데 니은은 부교감 신경이니까 아세틸콜린. 그렇죠? 디귿은 교감 신경이긴 한데 절전 뉴런이니까 여기도 아세틸콜린. 같네요. 4번에 니은 맞고요. 디귿. 빛의 세기가 P1에서 P2로 변할 때, 밝아질 때, 그렇죠? 그러면 동공의 크기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작용해야지? 부교감 신경. 그러면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 이거 부교감 신경 말단이니까 증가해야 되고,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 이건 교감이니까 줄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전체 값 작아지네요. 커진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작아진다가 돼야 된다. 그럼 뒤가 틀려요. 그럼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5번 볼게요. 그림 가는 생리의 식염수가 담긴 용기 기억과 니은에 각각 넣은 동물 심장 1과 2를 나는 1에 연결된 자율신경 A를 자극하였을 때 심장 A와 B의 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1과 2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박동이 느려졌죠. 그러면 뭐가 자극됐다는 거야? 부교감. 근데 누가 먼저 느려졌죠? B가 먼저 느려졌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연결된 거고 A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느려졌죠. 이거는 여기 용액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억. A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하였다. 그렇죠? 확산된 겁니다. 맞는 말. 니은. 동그라미 A는 2이다. 역시 맞는 말. 디귿. 니은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처리하면 이의 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노르에피네프린, 심장박동을 증가시키죠.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거죠. 디귿도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자율신경 가와 나의 작용에 의한 폐의 기관지와 소화액 분비의 변화를 표는 신경 A와 B 작용에 의한 심장과 방광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가와 나 중 서로 다른 하나에 속하며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수축과 이완 중 하나이다. 자, 가는 지금 연수에서 나오고 있죠?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교감. 그렇죠? 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죠? 얘네들은 교감. 이렇게 될 것이고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호흡 속도 줄어들고 폐의 기관지는 수축하죠. 반대로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호흡을 많이 해야 되잖아. 기도가 넓어져야 되니까 기관지가 이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의 기관지 교감일 때는 이완, 부교감일 때는 수축 이렇게 되고요. 다음 신경 A와 B는 가와 나 중 서로 다른 하나에 속한다 그랬어요. 네, A 심장박동 빨라진다 그랬어. 신경 A는 교감이죠. 방광은 뭐가 돼? 부교감이 되고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방광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방광을 수축시키죠. 교감은 방광을 이완시키죠. 기억.
기억은 수축이다. 맞는 말 되겠고, 니은 나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여기잖아요. 여기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다. 니은 틀렸고, 디귿 방광이 수축된다는 동그라미 A에 해당한다. 오, 맞아요.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순간적으로 손을 떼는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와 뜨거운 물체를 대뇌가 인식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C는 팔의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다. 뜨거운 물체를 딱 잡으면 일단 감각뉴런이 흥분하겠죠? 그리고 척수의 반사공을 지나서 운동뉴런으로. 그래서 팔이 움직이는 거죠. 움츠리는 거고. 이때 여기서 대뇌로도 신호가 가죠. 그래서 대뇌에서는 아, 내가 뜨거운 물체를 만졌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 A가 손상되면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순간적으로 손을 떼는 반사는 일어나고, 하지만 대뇌까지 신호가 안 가기 때문에 뜨겁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반사는 일어난다. 니은 B는 후군을 이룬다. 운동뉴런 전근, 감각뉴런 후군. 맞는 말. 디귿 C는 자율신경계에 속한다. C는 팔의 골격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율신경이 아니라 체성신경.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 됩니다. 자,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와 A, B와 연결된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A대와 H대 중 하나이다. 기억은 H대고 니은은 A대죠. A대는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보기 기억, A는 감각뉴런이다. 여기 보이죠? 맞고요. 니은 B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는 고무망치로 무릎을 치기 전이 친후보다 높다. B 보세요. B는 허벅지 쪽 근육이죠. 그치?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얘가 뭐 해야 돼? 짧아져야 돼. 그치? 그럼 빈도가 높아져야 되죠. 그렇다면 무릎을 치기 전에는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낮았었겠지. 낮았었다가 무릎을 치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낮다가 돼야 되네. 그래서 니은 틀립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디귿 A가 일어날 때 기억의 길이분의 니은의 길이는 커진다. 니은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기억의 길이는 짧아지니까 H대도 같이 짧아지잖아요. 좀 짧아집니다.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변화 없어. 그럼 전체 값은 커지죠? 지금 맞는 말 되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계 3점짜리 문제 한번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 안녕.